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쌤입니다. 오늘 눈이 좀 많이 왔길래 이렇게 눈 내리는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괜찮나요? 어허. 자, 오늘은 이제 저랑 같이 수업할 내용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입체 도형의 부피와 건널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부피에 대해서만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부피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앞으로 많은 도형, 입체 도형의 부피를 배울 텐데 특히 여기서는 그냥 직육면체, 직육면체의 부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물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육면체뿐만이 아니라 뭐 원기둥, 원뿔, 뭐 구, 뭐 삼각기둥, 삼각뿔 뭐 이런 다양한 것을 배울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직육면체 혹은 뭐 정육면체 정도 이것의 이제 부피를 어떻게 구하는지 또 부피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라는 거죠. 일단 부피란 뭘까요, 여러분? 부피. 일단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전에 보면은 입체가 점유하는 공간 부분의 크기 혹은 뭐 입체가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라고 네이버에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죠, 말이? 그죠?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크기가 같은 상자가 있어요. 상자, A 상자. 근데 또 크기가 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손으로 그렸기 때문에 착한 사람은 그래도 같다라고 생각해 줄 겁니다. 크기가 같은 두 상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일단 부피라는 게 뭐냐면 부피를 이야기하기 전에 무게부터 좀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A 상자에는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물을 꽉 채웠어요. 근데 B 상자에는 공기를 담았습니다. 공기 잘 담아서 보관했습니다. 여긴 공기 넣었어요. 가득 채웠습니다. 심지어 공기를. 여기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 그러면 이 두 상자의 무게를 비교하면 누가 더 무겁겠습니까? 당연히 A 상자가 더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건 무게죠. 근데 제가 괜히 무게를 왜 이야기했냐면 무게는 A가 더 무거워요. 그죠? 근데 부피라는 건 어떨까요? 부피. 우리가 공간에서 이 A, 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과 공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의 크기가 서로 어떻겠습니까? 부피는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부피는 서로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피입니다. 부피라는 건 뭐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도형이 나오든 간에 무슨 여러분들이 사실 진짜로 나중에 이런 원기둥도 할 거고요. 혹은 뭐 이런 뿔 모양도 할 거예요.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은 안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부피라는 것은 얘들아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거야.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양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뿔도 마찬가지. 여기도 여러분들이 물을 가득 채웠어요.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을 찾는 거다.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거죠. 물론 단위는 다를 수도 있지만.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부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는 부피의 가장 기본 단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물론 다양한 단위가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배우는 가장 초보자 바로 1cm짜리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인 입체 도형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되는 크기의 부피를 이제 우리가 얼마다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1 세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1 세제곱 센티미터 이거 하나가 요거 한 개가 오케이. 그럼 만약에 제가 그러면 이렇게 지금 1cm 1cm 하나 그리고 그 위에 하나 더 올렸어요. 이렇게 하나 더 올렸어요. 똑같아요. 누가 봐도 1cm 1cm예요. 다 1cm. 여기도 1cm, 1cm, 여기도 1cm예요. 글씨가 좀 이상하지만 그러면 이 입체도형 빨간색을 슝슝슝슝 전체적으로 슝슝슝슝슝 이 도형의 부피는 얼마일까요? 바로 1 세제곱 센티미터가 두 개가 있구나. 그래서 얘는
2세제곱센티미터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물론 이게 내가 자꾸 m을 두 번 써서 그런데 나는 이거를 예쁘게 쓰면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 m 꼬부라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근데 예쁘게 쓰세요, 여러분들은. 알겠죠? 이게 바로 부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미리 좀 공부한 학생들은 조금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선생님, 근데 부피 구할 때 문제집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물론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론 여러분들도 이거 알아야 돼요. 가로 3cm, 세로 뭐 3cm, 높이 2cm. 이런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 선생님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래요. 네, 맞습니다. 이래도 돼요. 18세제곱센티미터예요. 맞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본 단위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되죠? 네. 제가 한번 이 3cm짜리를 이 1cm짜리로 좀 쪼개 볼게요. 그 말은 지금 여기를 띵 여기 그럼 하나당 1cm, 1cm, 1cm잖아요. 그죠? 여기 3cm짜리를 또 쪼갭니다. 1cm씩 이렇게. 그죠? 또 2cm 쪼개면 이렇게 한 번만 쪼개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마치 케이크 자르듯이 슉 자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슉 자르고 이쪽도 슉 케이크 자르듯이. 아이고 안 이뻐. 망했다. 그래도 이렇게 할게요. 그냥 슉슉 자르고 슉 자르고 이쪽도 슉 자르고 슉 자르면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림이 매우 이상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입체 도형 하나가 여기에 전체적으로 몇 개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찾은 겁니다. 사실 이 도형의 개수를 찾은 거죠. 이쪽으로 일단 1층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 1층이라고 할게요. 1층에 이런 모양이 몇 개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가로 3개, 여기 3개, 3 곱하기 3이잖아요. 9개 있을 겁니다. 9개. 근데 이게 1층만 있어요. 여기 1층만. 2층도 있네요. 또 여기도 2층. 그죠? 글씨 왜 이래 이거. 2층도 있죠. 그래서 9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8개가 이런 모양이 여기 18개가 숨어 있으니까 하나당 1세제곱센티미터잖아요. 그래서 18세제곱센티미터다라고 우리가 부피를 구하는 거랍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맨날 쪼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문제를 바로 빡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물론 이렇게 잘라서 해도 돼요. 근데 어떻게 매번 이렇게 합니까? 이런 방법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때 배우는 단위 중에서 솔직히 센티미터로만 하지 않아요. 미터까지도 합니다. 미터까지로도. 미터라는 건 또 무슨 말이냐? 또 기본 단위가 1세제곱센티미터가 아니라 1세제곱미터가 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경우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이것이 바로 1m인 요게 1m인 이런 도형의 부피를 이제 우리가 1세제곱미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높이 안 썼다. 이게 알겠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1세제곱미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럼 제가 문제를 내보죠. 또 3m, 3을 너무 좋아했나? 여기 2m, 그리고 높이가 4 정도로 할까요? 아이고, 근데 왜 안 맞아요? 4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입체 도형이 딱 있습니다. 이것의 부피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부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바로 가로 3 곱하기 세로 2 곱하기 높이 4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3이 6, 6, 4, 24 딱 써놓고 여기다가 이제 세제곱미터만 딱 붙여주면 끝나는 거죠. 알겠죠? 물론 이걸 보고 아까처럼 선생님 저는 이 1세제곱미터를 한번 일일이 다 구해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다 해도 돼요. 여기 1,
1m씩 되는 거잖아요. 1m씩. 그죠? 이렇게 한번 케이크 자르듯이 잘라주고, 또 여기도 케이크 자르듯이 잘라주고, 여기 2m네요. 그러면은 또 1m씩 해서 이렇게 또 잘라주면 케이크 자르듯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4m니까 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잘리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 1층만 생각해 보세요. 1층만 생각하면 이런 입체 도형이 여기 몇 개 있어요? 3개, 2개 있죠? 총 6개가 되는 거죠. 3개씩 2줄. 위에서 세면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몇 층? 4층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6 곱하기 4. 그래서 24개가 이런 도형이, 이런 입체 도형이 여기 24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형 하나당 부피가 1세제곱미터니까 결국 전체 부피는 24세제곱미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무조건 가로, 세로, 높이 외워도 좋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6학년 때 배우는 입체 도형의 부피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제 이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물론 다양한 모양이 생긴 걸 나오는데 뭐 그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면서 생각하면서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번 시간에는 뭐 문제를 같이 풀진 않을 겁니다. 그냥 요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피들은 손쉽게 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더 다른 또 다른 입체 도형을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배울 거예요. 그런 부피들을 배울 때도 뭐 그런 영상을 또 제가 찍어야겠죠? 그죠? 그래요. 그럼 오늘은 이제 입체 도형의 부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널비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댓글을 달아주고 좋아요도 눌러준다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